자, 우선 이 투투첨 KR DQ인데 요건 대소문자 지켜야 되는 거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얘는 소문자 오예요. 구별해서 아무 데서나 그냥 뭐 모바일로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다, 얘만 주소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웹앱 개발이 아마 5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5까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자료랑 링크랑 뭐 기타 다른 문제라던가 아니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쪽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는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뭐 지금 메모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디 뭐 써놓으셔도 되고, 네. 얘는 하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웹앱 개발은 할 게 좀 많아요. 네. 기존에 뭐 단과 수업을 들었다면은 뭐 안 듣고 오신 분들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제 사이트들은 이 정도가 될 건데, 여기서 당장 안 쓸 것도 뭐 미리 가입을 해놓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적을 필요 없고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이 화면은 녹화 중입니다. 제 목소리랑 같이 해서 녹화를 해서 이 수업 페이지에다가 다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집에 가서 참고해서 복습이나 뭐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한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랑 웹 개발을 같이 하게 될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네, 최우영 강사고, 질문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때나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수업 중에도 상관없고요. 뭐 손들고 하던가 아니면 제가 돌아다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저 붙잡고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뭐 다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겠지만 얘는 오픈 채팅이에요. 카카오톡으로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질문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학원에 안 계실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원에 안 계실 때는 이제 좀 조력자가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건데, 수업명이랑 이 성함 말씀해주세요. 네, 누가 누구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은 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게,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기초적인 내용은 자바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난이도 파악을 해봤을 때 자바는 한 번씩 다 써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자바 게시판 구현부터 할 거예요.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거 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전에 소스코드를 참고해도 좋고 아니면 새로 짜도 좋아요. 자바 게시판 구현을 토대로 여기에 DB의 개념을 얹을 거예요. DB를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바랑의 연동 과정을 넣을 거고요. DB와 자바 이 과정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할 거는 JSP 자바 서버 페이지예요. 여기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JSP를 이용해서 서버에다 올려서 직접 웹상에다 띄우는 걸로. 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저랑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네, 자바 서버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서는 서버 뭐 톰캣 이런 거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프링 인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 자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네, 한국 기업 거의 대부분이죠. 국가 사업을 수주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기업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야 그래도 안전빵으로 취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초반에는 집체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집체 강의로 쭉 통일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조금씩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율성을 좀 줄 겁니다. 그래서 최종 산출물은 약간씩 차이가 있게끔.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기업과의 연계예요. 네, 이거는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제 목표는 그래요. 이거는 이미 저기 학원 측이랑도 얘기가 된 거고, 네, 이쪽을 지향하도록 얘기가 좀 된 상태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해서 그 다음에 바로 면접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이걸 무조건 하겠다는 아니에요. 무조건 하겠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을 뭐 여기 기업 인사 담당자 앞에서 발표시킬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따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업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할 게 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프론트엔드. 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jQuery 뭐 이 정도를 할 건데, 사실 쉽지 않아요. 5개월 안에 이걸 다 하겠다? 시간 투자를 꽤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기존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강사가 앞에서 뭐 똑같은 내용을 진행을 한다, 복습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완벽하지 않을 테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새로 하는 게 있다면은 분명히 익히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합쳐서 포트폴리오 제작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수업 개요입니다. 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료는 이 DQ에 다 올라갈 거고요. 네. 수업 진행은 크롬,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때그때 제가 같이 다운로드 받고 설정하고 하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 수업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질문을 그렇게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질문은 제가 질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내용 공통입니다. 모든 내용 공통이에요. 질문하는 법.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오류가 났을 때 또는 에러가 났을 때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저는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는 와중에 도저히 안 된다,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갑자기 뭐 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 뭔가 오류가 생겼다, 해결해달라,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그냥 개발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뭐 사수나 또는 뭐 주변의 조력자한테 뭐 도움을 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제가 좀 지향하는 부분은 좋은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구글링을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한테 질문을 막 하지 마시고 여기를 한번 거쳐서 질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친해져야 되고 저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구글이에요. 저도 구글 없이는 개발 진행 못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초보자든 숙련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구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개발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지금 당장 프론트엔드를 모른다, 상관없습니다. 얘가 다 알려줄 거니까. 강사가 진도가 너무 늦다, 난 이걸 더 공부하고 싶은데, 상관없습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요. 네,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제가 여기 지메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죠? 이것도 그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네이버 메일, 카카오 계정, 뭐 다음 계정 이런 거 이제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래도 개발자를 하겠다, 내가 뭐 코딩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지메일 하나 정도는 공부용으로 또는 취업용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나머지들은 뭐 차차 소개를 드릴 거고.
일단은 질문하는 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구글링을 하는 거는 개발자의 필수 소양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몰라, 뭐 에러가 났는데 해결을 못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법을 다 알려줄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서 내가 해결을 하던 간에 구글이 다 알려줄 건데, 크롬으로 이용을 해주시고요. 네, 구글은 웬만하면 기본 페이지로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어떤 내용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해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한국말 다 쓸 줄 알고 뭐 영어 쓸 줄 알고, 그죠? 여기다가 뭐 몇 자 적으면은 다 알려주니까. 대신 그거 말고 좀 더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물론 수업 시간엔 상관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뭐 구글링을 무조건 해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없는 경우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걸 해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해주세요. 이거는 뭐 기존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가장 몰라요.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게 먼저 1차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개발에 있어서는 초보자, 숙련자가 있겠지만 둘 다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모르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뭐 초반에도, 수업 초반에도 마찬가지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연습을 빡세게 할 거예요. 얘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분명합니다. 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보통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문법을 모른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새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면 뭐 자바를 내가 써봤다면 분명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마주치지는 않겠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뭐 DB를 새로 하는데 이 문법 모르겠다, 문법 검색하면 되는 거고요. 뭐 HTML을 공부하는데 이거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다, 검색하면 되는 거죠. 문법이 틀렸다면은 지원을 안 할 거니까 애초에. 자, 그래서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할 때 제일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 초반에 거의 문법을 모르는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꽤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모르고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행하다가 그때 제가 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는 그냥 만드는 법을 모른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가를 정의를 했을 때 내린 결론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초반이든 후반이든. 네. 모든 내용이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바를 예로 들면은 자바의 문법을 모르면 당연히 에러가 날 거고요. 그죠? 그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검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내가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랑 이건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을 못하겠다, 이 부분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싶으면은 구글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낭비죠 그거는. 그죠? 대신에 내가 이건 진짜 완전 처음 본다, 처음 보는 부분이다, 또는 뭐 처음 쓰는 라이브러리다 하는 거는 무조건 한번 찾고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얘는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문법을 모르는 경우는 초반에 많이 마주치겠지만 이미 뭐 자바는 웬만큼 알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라이브러리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자바 타임 라이브러리.
라고 검색을 했을 때 지금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8천? 정도의 자료가 나왔고요. 웬만하면 다 한글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원하는 내용을 찾는데 이것도 저처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이렇게 컨트롤 클릭을 이용해서 새 탭으로 다 열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는 거는 이건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F를 많이 쓰세요. 컨트롤 F 찾기, 뭐 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다 찾기만 해도 하이라이팅이 다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컨트롤 F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좀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 첫 번째였고요. 지금은 약 1억 8천 자바 타임 라이브러리 하시면 비슷하게 나오네요. 얘는 자바. 이거는 이전에 검색했던 게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은 한글로 검색했을 때랑은 다르게 영어로 된 사이트가 먼저 떴죠. 그죠? 만약에 내가 한글로 된 뭐 블로그나 사이트들에서 원하는 결과를 찾지 못했다, 그럼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네. 뭐 영어로 써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번역기를 그냥 돌리세요. 상관없습니다. 대충이라도 내용이 맞으면 내용을 긁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쓸 거예요. 여기서 한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로 검색을 했을 때 뭐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다 하면은 영어로도 검색을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이 무언가가 최신 기술이다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22년도, 14년도 글 이런 거 나오네요. 18년도 글 나오고, 그죠? 14년도 글. 내가 쓰는 게 만약에 올해 나왔다 하면 얘네들은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애프터 키워드를 써주시면 돼요. 202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연도 뒤에 쓰여진 글만 나옵니다. 그죠? 보시면 2022 전부 다 2022년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렇죠? 이런 팁을 중간중간에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 구글링 하는 법도 구글링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 번쯤 따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래, 수업 시간 저희는 16시에 시작을 해서 19시에 끝나는 건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은 뭐 50분 수업 진행을 하고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좀 더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그때 수업 진도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더 빨리 수업을 끝내고 뭐 쉬는 시간을 좀 더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쉬는 시간을 좀 더 줄여서라도 뭐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진행을 하든지, 그거는 좀 더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16시에 시작해서 16시 50분 그리고 10분 쉬는 시간 뭐 이런 식이 디폴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그래서 18시 50분에 끝날 겁니다. 웬만하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네, 빨리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16시, 그래서 수업 시작은 16시 5분에 하겠습니다. 16시 5분에. 늦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오셔서 이제 내가 뭔가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있다면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계셔도 좋고요. 뭐 이런 코드.org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하신 분들만 하세요. 얘는 얘는 지금 여기서 가입을 아마 했을 건데, 보시면은 구글로 계속하기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만드셨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구글 계정으로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뜰 건데 뭐 이런 창이 떴다고 해서 뭐 당황할 건 없고요. 여기 다 있으니까 링크는 여기 이 왼쪽을 참고를 해서 코스 3을 눌렀을 때 이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얘는 알고리즘 문제인데 그냥 뭐 복습 겸 해도 좋고, 네, 뭐 이 부분을 내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초반 기초 연습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자바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제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아까 뭐 네, 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추천을 할게요. 알고리즘 문제. 얘는 프로그래머스예요. 프로그래머스인데 여기서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프로그래머스는 로그인을 했을 때 뭐 이거 지금 회원가입 하신 분들도 계신데 상관없어요. 로그인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GitHub 마크 있죠. 여기서 가입했던 거예요. 이 고양이 마크 이거요. 이거 여기서 가입을 했던 GitHub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그냥 얘만 눌러도 돼요. 그럼 알아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안 하신 분들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따로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고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구글링 하면 나오거든요. 구글링 하지 마세요. 얘는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풀어야 돼요. 얘는. 네, 그 과정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다른 방법이 있나, 뭐 이 정도는 찾아봐도 됩니다. 또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나, 이 정도는 찾아봐도 돼요. 대신에 이 답을 몰라서 구글링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간 낭비예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어때요? 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봤는데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건 저한테 질문을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수 문제 난이도는 뭐 1번부터 계속 풀어주시면 되는데 언어는 자바로 통일을 할게요. 얘는 다른 언어를 하고 오신 분들도 얘는 지금 저희는 자바를 기반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난이도 1번부터 자바 선택해 주셔서 쭉 다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 먼저 이해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그래. 일단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지금 영타 느리신 분들 계세요. 영타 느리신 분들은 여기 타이핑 클럽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구글로 계속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메일로 이미 계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스타트해서 얘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동영상은 안 봐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거 그냥 따라만 하세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 투자를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뭐 타자를 못 쳐서 진행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빠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타자 연습은 필수로 해주시고, 코드업 같은 경우도 얘는 여기 링크에도 있는데 얘는 연동되는 게 없었죠. 뭐더라? 이건가? 뭐지? 됐다. 여기 보시면 문제집으로 갑시다. 여기서 C 언어 기초로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문법이 기억이 안 난다, 문법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문제들 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 왼쪽에 보시면 좀 더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얘네들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하실 분들만 하세요. 우선은 네, 좀 더 심화적으로 내가 보고 싶다, 근데 여기 이 왼쪽 부분은 C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자바로 이제 변환을 해서 검색을 한 뒤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기함수 뭐 이런 거, 뒤에 뭐 깊이 우선 탐색 뭐 이런 거, 너비 우선 탐색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앱준 여기도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문제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손을 한 번씩은 대보면 좋겠습니다.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대신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부분에 요새는 보는 데도 있고 무조건 본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마다 좀 사정이 다르고 기업마다 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대기업은 무조건 봐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 카카오 코드 페스티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기업에서 주최하는, 이런 거 하려면은 이전에 얘네들로 연습이 필요해요. 보시면은 이 분류랑 비슷할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류가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좀 더 심화적인 걸 하고 싶다면 보면 좋겠다. 네, 이거랑 XW X 파트 아카데미 얘까지, 이건 제가 링크를 또 따로 걸어 드리겠습니다. 얘는 삼성에서 주최하는 건데 똑같아요. 알고리즘 문제가 들어있어요. 네. 이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소개는 좀 더 차차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문제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리플.it, 리플.it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잠시만요. 이게 제게 아닌 것 같은데. 얘도 보시면은 GitHub 또는 구글로 계속하기가 있죠. 둘 중에 버튼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소개를 다 드린 것 같네요. 얘는 처음에 가입을 해주셨어야 돼요. 이미 있었어도 네이버 계정으로 있다, 카카오 계정으로 있다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용 또는 취업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셨어야 돼요.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네, 좀 실생활에서 쓰는 거랑 분리를 좀 시켜놓기 위해서 가입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리고 GitHub는 실제로 이용을 할 거예요. 바로 게시판부터 GitHub 작업을 시작해서, 네, GitHub에다가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해서 남길 수 있게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최종 목적을 살짝만 보여드리자면, 뭐가 있을까? 네, 이런 식의 코드 작업을 한 결과물을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서 기업에서 연락이 올 수 있게끔, 또는 유튜브 채널도 각각 개개인마다 한 명씩 다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그 계정을 보고서도 외부에서 연락이 올 수 있게끔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히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그냥 대충 이 정도다 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거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영상 지금 다 남기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얘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질문은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저랑 같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한번 구글에서 정제를 한 뒤에, 구글링을 한 뒤에 그 결과를 저한테 들고 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저랑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진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있어서 이런 건 상관없고,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계속 남겨 드릴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가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 자바 입문 이런 거 강의 여기 다 영상으로 남아 있죠. 그리고 자바 중급 이런 거는 이제 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얘네들을 무조건 다 넣겠다, 이 내용을 무조건 다 넣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고 싶은 분들만 우선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바 게시판 구현부터 해서 얘를 토대로 DB의 내용을 좀 가져와서 DB랑 연동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실습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살짝 방향을 돌려서 프론트엔드 공부를 할 거예요. 분명히 태그를 쓸 줄 알고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 다 구문 짤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배웠던 것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통째로 묶어서 JSP 실습을 할 거고요. 자바 서버 페이지 실습을 해서 이 DB와 자바를 연동한 이 프로그램을 진짜로 꾸며서 웹서버에 올려서 웹사이트로 이제 구현을 하는 연습을 여기서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기능을 좀 더 많이 추가할 거예요. 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뭐 좋아요라던가 이런 거, 추천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게시판 기준을 게시판을 기준으로 수업 진행을 할 거고, 게시판 CRUD 뭔지 아시죠?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예요. 이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전부 다. 얘네들 전부 다. 얘 빼고요. 얘는 이런 프론트엔드는 이거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기억이 조금씩 나실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개요는 이 정도다 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관련된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학원 측이랑 좀 더 상의를 한 뒤에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와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툴이라던가 이런 거를 직접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중간중간에 조별 활동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지만 유념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에 노트북이 만약에 있다, 뭐 사라 이게 아니고요. 집에 만약에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다면은 이 수업에서만큼은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좀 해드릴게요. 네. 어차피 내 그 자료를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강사 자리라서 다 강사분들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컴퓨터들도 여러 명이 로그인을 해놓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수업 준비를 할 때 이 부분, 내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가, 내 자료를 내 거에다가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인가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계정으로 문제 풀고 다른 사람 걸로 남겨봤자 집에 가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 컴퓨터가 있다면, 개인 노트북이 있다면 가져와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물론 여기 학원 컴퓨터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사서 와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개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기초 키보드 뭐 이런 거는 생략을 할게요. 어느 정도 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